안녕하세요. 당신께서 보내주신 ST팜 관련 자료들, 정말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에다가 또 대규모 증설 소식까지 확실히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는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ST팜의 사업 모델부터 시작해서 기술력, 재무 상황, 또 최신 뉴스, 그리고 투자 관점 분석까지 정말 깊고 다각적인 정보가 담겨 있더라고요.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ST팜이라는 기업의 핵심을 명확히 짚어보고 이 회사가 가진 기회, 또 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저도 자료들을 보면 볼수록 궁금증이 커지는 기업인데요. 도대체 ST팜은 어떤 회사고 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걸까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속으로 함께 깊이 들어가 보시죠. 우선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ST팜, 그냥 일반적인 제약 바이오 회사 중 하나가 아니라 자료에는 RNA 기반 치료제 CDMO 전문 기업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네요. CDMO라는 건 저도 많이 들어봤지만 구체적으로 ST팜은 뭐라는 곳이죠?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CDMO는 그 위탁 개발 생산, 그러니까 신약 개발 단계부터 상업 생산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 모델인데요. ST팜은 그중에서도 특히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라는 RNA 기반 신약 물질 생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요? 네, 쉽게 말해 ASO나 siRNA 같은 차세대 RNA 치료제의 핵심 원료, 그러니까 API, 원료의약품을 맞춤 제작해주는 공장 겸 연구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약 아이디어를 가진 제약사들이 ST팜한테 이런 RNA 원료 좀 만들어주세요 하면 그걸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대량 생산까지 해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만 전문으로 하나요? 다른 사업 영역은 없습니까? 자료 보니까 좀 더 있는 것 같던데요. 네. 주력은 물론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지만 자료를 보면 다른 분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분자 화합물 CDMO 사업, 특히 그 뉴클레오시드 계열 항바이러스제 원료 생산에도 강점을 보이고 있고요. 더 흥미로운 건 최근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mRNA 분야로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mRNA요? 코로나 백신 때문에 익숙하죠. 네. 그 mRNA는 물론이고 원형 RNA, 서큐얼 RNA나 자가증폭 RNA, 샘RNA 같은 더 진보된 형태의 RNA 치료제 CDMO 사업까지 발을 넓히고 있죠. 여기에 자회사를 통해서 CRO, 그러니까 위탁 임상시험 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신약 개발의 A부터 Z까지 다 관여하려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네요. 기술적인 부분도 궁금한데요. 자료에 스마트캡이나 STLMP 같은 자체 기술들이 언급되는데 이게 어떤 차별점을 만들어주나요? 단순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기술력도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당연하죠. CDMO 사업에서 기술력은 핵심 경쟁력입니다. 그 스마트캡 같은 경우는요, mRNA 분자 끝에 붙여서 안정성을 높이고 또 체내에서 단백질로 변환되는 효율, 그러니까 치료 효과를 증대시키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스마트 모자를 씌워주는 거죠. 스마트 모자요. 재밌네요. 그리고 STLMP는 자체 개발 중인 지질 나노입자 LMP 플랫폼 기술인데요. mRNA 같은 유전 물질은 좀 불안정하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안전하게 딱 감싸서 목표 세포까지 배달해주는 택배 상자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택배 상자. 이해가 쉽네요. 특히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이 강조하는 지점은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원료의 기본 단위인 모노머부터 최종 올리고 API까지 아주 엄격한 품질 기준인 GMP 기준에 맞춰서 한 공장에서 쭉 생산할 수 있는 그 일괄 생산 시스템입니다. 원스톱으로요? 네. 이게 품질 관리의 일관성이나 생산 효율성 면에서 다른 경쟁사들 대비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듣고 보니 단순 하청 생산이 아니라 자체 기술력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이군요. 특히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한 번에 관리한다는 점이 인상 깊네요. 최근 뉴스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제2 올리고동 건설 소식도 이런 맥락에서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 큰 이슈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2올리고동 건설은 ST팜의 미래 성장 전략에서 가장 핵심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수치들을 보면 연면적이 축구장 1.5배 크기, 약 1만 9천 제곱미터의 7층 규모로 지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와, 크네요. 이게 완공되면 연간 생산 능력이 약 14몰,
무게로는 2.3톤에서 최대 7톤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규모는 전 세계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생산 시설 중 단연 1위 수준입니다. 세계 1위요? 정말 대단한데요. 네. 자료 분석에 따르면 올해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해서 10월쯤에는 상업 생산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더군요. 세계 1위 생산 능력이라니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그렇다면 기존에 하던 소규모 임상용 샘플 생산부터 이제 막 상업화되는 대규모 치료제 생산까지 모두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의미인가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RNA 치료제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대규모 생산 파트너를 찾고 있는데 이 원스톱 대량 생산 능력이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임상 초기 단계부터 협력했던 고객사의 신약이 성공했을 때 다른 곳 알아볼 필요 없이 바로 ST팜에서 대량 생산까지 맡길 수 있으니까요. 아, 고객사 입장에서도 편하겠네요. 그렇죠. 더불어 앞서 말씀드린 mRNA 사업에서도 자체 스마트캡 기술에 더해서 LNP 기술 분야의 강자인 지네반트로부터 기술을 도입했고 동시에 자체 ST-LNP 기술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을 사오는 것뿐만 아니라 자체 기술력까지 확보하려는 일종의 투트랙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mRNA 시장에서도 확실한 경쟁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제2올리고동이라는 하드웨어 증설과 스마트캡, STLNP 같은 소프트웨어 강화가 딱 맞물려 돌아가는 거군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성장 기대감이 상당할 것 같은데 실제 성과, 그러니까 숫자로도 나타나고 있나요? 2025년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였다는 분석이 눈에 띄던데요. 네, 숫자가 확실히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2025년 2분기 매출액이 682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2.8%나 뛰었습니다. 와, 50% 이상이요? 네, 더 놀라운 건 영업이익인데요. 128억 원을 기록하면서 작년 2분기 31억 원 적자에서 아주 큰 폭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8.8%로 상당히 높아졌고요.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말 그대로 깜짝 실적이었죠. 흑자 전환의 이익률 개선까지. 와, 정말 인상적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이런 성장을 이끌었는지도 자료에 나와 있나요? 단연 주력 사업인 올리고핵산의 공이 컸습니다. 올리고핵산 매출이 435억 원으로 작년 2분기 대비 무려 83%나 급증했습니다. 83%요?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저분자 화합물 매출 역시 67억 원으로 312.2%라는 정말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였고요. 아직 액수는 7억 원으로 크지 않지만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mRNA 관련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꽤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수주 잔고입니다. 미래의 매출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인데요.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쌓여있는 총 수주 금액이 무려 4,108억 원, 미화로는 약 2억 9,533만 달러에 달합니다. 4천억 원이요? 와. 네, 이 중에서 80% 이상인 3,383억 원이 바로 올리고 원료의약품 수주입니다. 게다가 최근 8월에도 미국의 한 바이오텍과 107억 원 규모의 혈액암 치료제용 올리고핵산 공급 계약을 맺는 등 신규 수주 소식도 꾸준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건 제2올리고동 가동 전인데도 이 정도라는 거니까 앞으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와, 4천억 원이 넘는 수주 잔고라니 제2올리고동 완공효과가 더해지면 정말 기대되네요. ST팜 자체의 이런 노력들 외에 외부 환경 요인도 중요할 텐데요.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키워드가 생물보안법 수혜던데 이건 어떤 맥락인가요? 네, 그게 요즘 많이 나오죠. 현재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중국 특정 바이오 기업들과의 거래를 제한하려는 움직임, 소위 생물보안법 바이오시큐어 액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제약사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중국 기업의 CDMO 서비스나 중국산 원료의약품을 대체할 파트너를 찾아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아, 중국 대체 수요가 생긴다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에서 ST팜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자료들에 공통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료, 모노머,
부터 최종 API까지 GMP 기준에 맞춰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또 중국 외 지역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부각될 수 있다는 거죠. 흥미롭네요. 규제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니. 그렇다면 미국 FDA의 규제 강화 추세도 ST팜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ST팜은 미국 FDA의 실사도 통과한 CGMP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GMP 인증을 넘어서 현재 가장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다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규제가 강화될수록 이런 높은 수준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갖춘 기업에게는 오히려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겨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유리해집니다. 아, 기준이 높아지면 오히려 준비된 곳에겐 좋군요. 그렇죠. 또한 이미 여러 글로벌 제약사들과 거래하며 쌓아온 실적, 즉 트랙 레코드가 신뢰도를 더해주고요. 여기에 더해 전 세계적으로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한 신속 승인 트랙이 확대되고 RNA 치료제 자체에 대한 승인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도 ST팜에게는 긍정적인 시장 환경이라고 자료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글로벌 RNA 치료제 시장이라는 파이 자체가 커지고 있고 빅파마들도 자체 생산보다는 CDMO 외주를 늘리는 추세인데 그 안에서 ST팜이 기술력, 생산 능력, 품질 관리 시스템 그리고 지정학적 요인까지 더해져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기회를 잡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조금 현실적인 부분, 재무 상태는 어떤지 살펴볼까요? 이렇게 막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데 재정적으로는 안정적인가요? 네, 재무 건전성도 중요한 체크포인트죠. 2025년 1분기 말 기준으로 보면 총자산은 5,566억 원, 총부채는 2,423억 원으로 부채 비율은 약 77.1% 수준입니다. 77%면 아주 낮은 건 아니네요. 네, 아주 낮은 편은 아니지만 대규모 설비 투자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야겠죠. 단기적인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유동 비율은 3.99배로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한 자료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규모가 약 10억에서 15억 원 수준으로 다소 좀 빠듯하게 추정된다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아, 현금이요? 좀 적은 것 같기도 하고. 동 및 수주 확대에 따른 현금 흐름 개선 여부를 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자료에서는 2024년 말 기준 부채 비율을 23.93%로 훨씬 낮게 제시하기도 했는데 아마 보고서 작성 시점이나 연결 범위 같은 기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최신 공시인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보는 것이 현재 상황 판단에는 더 적합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부채 비율은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유동성은 괜찮아 보이고 투자 지표는 어떤가요? PR이 54.66배라고 나오는데 이게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PER, 주가 수익 비율이죠. 현재 주가가 회사가 벌어들이는 순이익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54.66배라는 숫자는 솔직히 말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상당히 높다고요? 네, 현재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주가가 매우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의미죠. PBR, 주가 순자산 비율도 3.725배로 장부가치 대비 역시 높은 편이고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시장이 ST팜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제2올리고동 가동 효과, RNA 시장 성장수에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이미 상당 부분 녹아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기대감이 크다는 거군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주가가 실망감에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자기 자본 대비 수익성을 나타내는 ROE는 7.821%, 배당 수익률은 0.54%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보면서 ST팜의 강점과 기회, 그리고 잠재적 위험 요인까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투자 관점에서 이 정보들을 어떻게 종합해 볼 수 있을까요? 자료들에서 제시하는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는 무엇이었나요? 네,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짚어주는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 그러니까 ST팜의 매력은 명확합니다. 첫째는 역시 제2올리고동 완공 및 가동으로 인한 세계 1위 수준의 생산 능력 확보와 그에 따른 실적 레벨업 기대감입니다. 역시 제2올리고동이군요. 그렇죠. 둘째는 이미 확보한 4,100억 원 이상의 탄탄한 수주 잔고가 미래 성장에 안정성을 더해준다는 점. 셋째,
ST팜이 원료를 공급하는 다수의 고객사 신약 파이프라인들이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 이게 현실화되면 매출이 크게 뛸 수 있겠죠. 아, 고객사 신약 승인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넷째, 앞서 논의한 생물보안법과 같은 외부 환경 변화가 구조적인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입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이런 요인들을 바탕으로 2025년 연 매출이 3천억 원을 넘어서 최대 3,435억 원까지 가능할 거라는 꽤 구체적인 전망치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장밋빛 전망이 가득하군요.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자료들에서는 어떤 점들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PE가 50배가 넘는다는 것은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가 이미 주가에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는 의미이므로 기대만큼 성장이 나오지 않을 경우 주가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역시 높은 기대치가 부담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 둘째, 특정 소수 고객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해당 고객사의 신약 개발 실패나 계약 변경 등이 회사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셋째, 원달러 환율 변동성은 수출 비중이 높은 ST팜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고요. 환율도 변수군요. 마지막으로 신약 개발 산업 자체의 본질적인 불확실성입니다. ST팜이 직접 신약을 개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객사의 임상시험이 실패하거나 규제 당국의 승인이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 ST팜의 수주와 매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여기에 K바이오 섹터 내 경쟁 심화나 최근 자료에서 언급된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로 인한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꼽혔습니다. 그렇군요.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이 정말 뚜렷하게 공존하는 상황이네요. 자료들에는 구체적인 가격 전략, 예를 들어 매수는 85,000원에서 92,000원 사이에서 일자 목표가는 11만 원, 2차는 13만 원 같은 분석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수치 제안들도 있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분석들은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일 뿐 저희가 투자 결정을 권유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신의 신중한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 점은 명확히 해야죠. 네. 대신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이것만은 꼭 계속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핵심 모니터링 포인트들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2올리고동의 실제 가동률이 얼마나 나오고 그게 정말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또 고객사들의 주요 신약들이 FDA 승인을 잘 받아내는지, 신규 수주 계약이 계속 들어오고 고객사가 다양해지는지, 그리고 환율이나 원가율 변화가 마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꾸준히 추적 관찰하시면서 투자 판단을 내리시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ST팜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기업의 속살을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차세대 먹거리로 불리는 RNA 치료제 분야에서 세계적인 생산 능력을 갖추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고 이미 실적 성장과 풍부한 수주로 그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동시에 높은 기대감 이면에는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는 현실적인 고민과 또 신약 개발이라는 산업 자체의 내재적 위험, 그리고 경쟁 심화와 외부 환경 변화라는 넘어야 할 산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은 정말 ST팜의 빛과 그림자를 균형 있게 분석하고 있더군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와의 대화가 이 방대한 정보들을 당신만의 시각으로 정리하고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하며 당신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료들이 보여주는 ST팜의 강력한 성장 잠재력과 기술력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높은 밸류에이션과 여러 위험 요인들도 안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제2올리고동의 성공적인 가동과 고객사 신약들의 상업화가 현재 높은 기대치와 내재된 위험들을 모두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시면서 ST팜의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더욱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